1.3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13일가는 배터리, 오프라인으로도 경로 탐색이 가능하고 러닝부터 95가지의 스포츠 모드까지. 운동에 진심인 분이라면 이 모델 자세히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시중에 러닝용 스마트워치가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최신 모델이고요, 스포츠 스마트워치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순토의 레이스 S라는 모델입니다. 운동 좋아하는 분이라면 순토 브랜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80년 넘게 아웃도어를 위해서 전자기기를 만드는 핀란드 국적의 글로벌 기업이고요. 순토라는 의미가 핀란드어로 방향이거든요. 그만큼 GPS, 나침반 같은 위치 특정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순토 레이스 S를 한 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역시나 운동할 때만큼은 만족도가 높았고요. 보급형 가성비 모델이 아닌 만큼 심박수부터 러닝 지표, HRV 회복 측정, 기압고도 등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분들, 운동, 특히 러닝, 사이클, 프리다이빙 등 익스트림 스포츠에 진심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물론 아웃도어를 꼭 즐기지는 않아도 저처럼 배터리가 오래가면서도 디자인이 예뻐서 순토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듯 데일리용, 가벼운 운동용으로 쓴다고 해도 잘 어울리는 제품일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약 한 달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단점 위주로 리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보시죠.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포장 패키지를 최대한 컴팩트하면서도 심플한 구성으로 제공해줬어요. 구성품은 워치 본체와 충전 케이블,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단순하지만 포장에서도 퀄리티는 느껴져요. 이제 워치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23년도에 출시된 순토 레이스의 후속작 개념으로 네이밍이 되었지만 외적인 부분에선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 있는 순토 9 피크 프로와 비슷한 점이 더 많아요. 전작과의 비교는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면 크기는 유지하면서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순토 9 피크 프로보다 디스플레이가 1.32인치의 크기, 직경은 45mm로 더 늘어났고 해상도 또한 향상됐죠. 렌즈는 고릴라 글라스로 별도로 필름을 부착할 필요 없을 정도로 생활 기스에 강하고 내구성도 좋은 편이에요. 무엇보다 더 가벼워졌는데요. 티타늄 모델 기준으로 3g 차이지만 두 제품을 번갈아서 착용해 보면 무게감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여기서 전작 순토 레이스와 비교를 한다면 훨씬 크게 체감이 되겠죠. 물론 더 커지고 가벼워지다 보니 배터리 사용 시간은 좀 줄었다는 건 감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또한 마음에 들어요. 순토 레이스보다 더욱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점은 저에게는 더 좋았어요. 스포츠 워치를 생각했을 땐 좀 투박하다는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 이 제품은 데일리용으로 차고 다녀도 좋을 만큼 예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남자치고는 손목이 좀 얇은 편인데 저한테는 핏감이 딱 좋았고요. 저는 스마트워치를 한번 차면 세수나 샤워할 때, 잘 때까지 모두 착용하는 편인데요. 가벼워진 무게 덕분에 24시간 착용하고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외적인 부분 그리고 착용감까지 아쉬울 것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는 50m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 방수부터 수영 같은 스포츠까지도 가능해요. 참고로 순토 레이스 S는 스틸, 티타늄 모델로 나뉘어지는데요. 스틸 모델은 스테인리스 베젤에 60g의 무게, 티타늄 베젤은 53g입니다. 티타늄이 더 가벼운 대신 가격은 좀 더 비싼 모델이고요. 저는 스틸 모델을 썼지만 스틸 모델도 실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가벼웠어요. 스트랩의 너비는 22mm입니다. 순토의 22mm 워치들과 호환 가능하고요. 스트랩은 교체하기도 쉽고 순토 정품뿐만 아니라 호환 스트랩도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줄질하기도 좋죠.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와 기본 조작 방법입니다. 확실히 화면이 커지고 해상도 또한 높아져서 시인성이 좋아졌어요. 또한 밝아서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봤을 때도 잘 보이는 편이죠. UI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적응하긴 편합니다. 누구는 너무 단조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심플하고 간단한 조작 방법은 장점이기도 해요. 물리 버튼, 터치 조작 두 가지 모두 제공되고요. 우측에 2개의 버튼과 1개의 크라운이 있습니다. 크라운은 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누르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먼저 터치 조작 방법부터 볼게요.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해주면 제어 패널이 열리는데요. 알람, 메시지 알림, 방해 금지 모드, 플래시라이트, 비행기 모드, 설정 메뉴 등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불러오고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빠른 운동 설정 메뉴가 있고요. 요가, 필라테스, 등산, 트레킹, 트라이애슬론, 서킷 트레이닝, 실외 수영, 사이클링, 러닝머신, 웨이트 트레이닝,
산악 자전거, 걷기, 하이킹 등 다양한 운동을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보시면 위젯 메뉴가 보여요. 이곳에서 배터리 잔량, 운동 로그북, 타이머, 알림, 건강 관리 기능, 날짜와 온도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물리 버튼은 빠른 운동 시작 모드, 중앙 크라운은 선택 버튼, 그리고 크라운을 돌렸을 때는 스크롤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물리 버튼은 뒤로 가기 버튼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써본 분이라면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앱 알림 등 일상에서 쓰는 기본 편의 기능은 모두 제공되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데일리용으로도 적합한데요. 데일리 모드로 사용한다면 최대 13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GPS를 사용하지 않고 앱 알림, 카톡 알림, 전화 알림 등을 켜고 사용했을 때 일주일 이상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물론 트레이닝 기능을 활성화하면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사용 환경에 따른 최대 사용 시간은 지금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역시나 빠릿빠릿하게 수신되고요. 메시지는 한글, 영어, 이모티콘까지 수신이 되고 폰트나 글자 크기도 적당해서 시인성도 좋은 편이에요. 또 편했던 기능 중에 하나는 카톡 같은 경우에 5개의 문구를 미리 설정해 두고 간편 답장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운동용으로도 좋지만 데일리 용도로도 여러 부분에서 신경 쓴 게 보이죠. 다만 전화 알림은 수신 확인만 가능하고 간편 답장 기능이나 거절 등의 조작은 되지 않는 점, 자체 마이크나 스피커가 탑재가 되지 않아서 자체 통화 또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저는 운동 기능을 가벼운 러닝 그리고 풋살할 때 사용을 했고요. 자전거 탈 때에도 종종 워치를 사용해 봤습니다. 특히 운동용으로 썼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배터리였어요. 범용적인 스마트워치는 운동 기능이 없어도 3-4일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갖는데 이 모델은 무게와 배터리의 적절한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최대로 활성화해서 트레이닝한다면 30시간,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투어 모드를 선택하여 최대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기능으로는 GPS, 고도계, 기압계 등이 제공되고요. 위치 기술은 5개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순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러닝하는 분들께는 편리한 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코스맵이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심플한 지도 구성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더라고요. 또한 새로 생긴 기능이 워치 자체에 32GB의 저장 공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어도 경로 탐색 및 안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워치만 가지고 다니면서도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피드백 기능도 유용했어요. HRV를 기반으로 훈련 부하, 훈련 진척도, 회복 정도를 피드백 받을 수가 있어서 마치 누군가 옆에서 러닝메이트가 되어주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 외 심박수, 혈액산소, 리소스, 회복 HRV, 수면 등 모니터링이 가능한 측정 데이터는 더 많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기능을 하나씩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Always on 디스플레이 지원하고요. 시간, 알람, 타이머, 스탑워치 등 기본적인 데일리 기능부터 다양한 건강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돼요. 진동만 사용하거나 소리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진동은 일상생활하면서 알람 받기에는 적당했고요. 다만 취향에 맞게 진동 강도 설정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들어요. 순토 앱에 들어가 보면 시계와 연결할 수 있는 기기와 앱이 따로 있다면 순토 플러스 스토어에서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스마트 기능이나 활동 추적, 운동 기능은 화면으로 정리해서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내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출시가는 스틸 모델 기준 54만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토 레이스 S는 간단한 러닝부터 아웃도어를 즐기는 분들에게 활용도가 다양하고 탄탄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다만 데일리용으로 스마트워치를 찾았던 분이라면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 채 디자인만 보고 사기에는 가격이 다소 높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구매 전에 내가 쓸 기능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순토 레이스 S를 쓰면서 느낀 장단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긴 배터리 타임이 제게는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데일리용 스마트워치로서도 만족도가 높았고요.
워치 모드로만 썼을 때는 완충하고 한 10일에 한 번씩만 충전하면 되니까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고, 특히나 장기간 장거리 출장이나 여행을 가더라도 충전기를 따로 챙겨갈 필요 없다는 건 장점이죠. 또한 스포츠용 워치로서도 손색 없는 품질을 제공해요. 운동 기능의 디테일과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스포츠워치 치고는 가볍고 슬림한 편이라서 간섭 없이 거친 운동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운동을 위한 재밌는 기능도 많이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경로 탐색 기능부터 운동 전후로 제공되는 피드백 기능들도 많아서 동기부여와 재미까지 줄 수 있는 모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아쉬운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순토 제품들이 심플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워치와 앱의 커스텀 설정이 다양하지 않은 편입니다. 대신 복잡하지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되지만, 워치페이스 꾸미기나 커스텀 조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설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꾸미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전화 수신 거절, 간편 답장 기능이 없다는 점, 진동 세기를 조작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디테일한 설정이 부족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품은요, 디자인, 무게, 기능, 배터리까지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유지한 제품이었고요. 물론 데일리용으로만 쓴다면 가격대가 좀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야외 활동이 잦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즐기는 분이라면 니즈를 충분히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제품의 특징 잘 살펴보시고 내게 잘 맞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